자, 이어서 우리는 제3강입니다. 제3강은 교재 페이지 42쪽 가운데 제3절 기타 용어 정의 1번 거실. 거실은 기초 강의에서 자세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다 거실입니다. 식당도 거실이고 침실도 거실이고요. 시험지 나오기를 교실도 거실이다. 사무실도 거실이다. 더군다나 공장도 거실이고 창고도 거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룸으로 나눠지는 다 거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요구조부, 이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해드렸습니다만 주요구조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그 6가지 외우는데 이건 순서 좀 바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외운다? 바지, 보, 내주기 6개. 바지, 보, 내주기 이렇게 외워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바는 바닥이다. 지는 주라고 해서는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이다. 지붕 틀이다. 그 다음에 보는 보고, 그 다음에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외울 때 바지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초 할 때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바지 보내주기 그 6가지. 근데 아는 게 있다. 뭐냐? 사이기둥, 특별히 최하층 바닥 주의하셔야 돼요. 바닥은 주요 구조부지만 제일 밑바닥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라고 이건 강조했고 기초강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옆에 차양, 비나 눈을 가려고 좀 건물이 튀어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옥외계단, 소위 비상계단 같은 거, 이런 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또 사익기둥, 그냥 벽 이런 것도 아니죠. 사익기둥도 아니죠. 예. 작은 보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 건 최하층 바닥, 옥외계단 같은 거 아니죠. 차양 같은 것도 아니죠. 어쨌든 주요구조부 바지 보내주고, 이게 주요구조부 아까 어디서 나왔냐면 건축 개념에서 이전할 때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라고 해서 해체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때 해체하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긴다고 그랬죠? 그때 주요 구조 그 용어 나왔잖아. 이겁니다. 6가지. 다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뭐냐? 노화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들을 위해서 요거 시험문제 나온 적인데 대손하거나, 대손 아까 배웠죠? 또는 대손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개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시험지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리모델링 할 때 대수선은 가능하나 증축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대수선도 가능하고 일부 증축도 가능해요. 개축은 아니에요. 그런 거. 다음 4번째, 5번째, 6번째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초고층 건축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꽈서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렇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예를 들겠습니다. 자, 50층 미만이면서 미만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럴 때. 자, 이럴 때. 이게 이렇게 꽈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200m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OX 이럴 때 천천히 OX 오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어느 하나만 되면 초고층이 되는 거예요. 이거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더라도 여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지를 냈어요. 낸 친구들이 꽈가지고 언뜻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숫자 넣을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주관식 나오면 숫자 넣을 줄 알아야 되겠죠. 고층 같은 거 앞에 30, 뒤에 120 넣어야 되겠죠. 특별히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 4m씩이죠. 한 층당 4m, 4, 32, 4, 5, 20 이렇게 4m씩 계산하죠. 꼭 외워놔야 됩니다. 올라가서 관계 전문 일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자, 공사심자.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건축관계자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물어봐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책임, 가르고 보조자 도움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가 뭔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된다? 설계자 이런 식으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또 자기의 책임, 가르고 보조자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비 또는 공작물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된지를 확인하고 쭉쭉쭉 나가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사 감의자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공사 감의자란 자기 책임 해놓고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놓고 꼬리를 어디로 넘어가냐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의 의도함을 해설하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거 붙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틀리게 되겠죠. 머리는 맞는데 꼬리가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모두 뭐 있죠? 모두 4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서 아시면 되겠고 이래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해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희방서, 기타 이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설계도서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그거 읽어보시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다음에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수재료 있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꼭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 44쪽 위에 부속건축물 부속용도. 이거 설명 들어갑니다. 부속건축물 부속용도. 부속건축물 부속용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주물종물 우리가 좀 들어봤다고 그랬죠? 주물종물. 그래서 꼭 같은 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여기 부속건축물이 뭐에 속하냐면 부속건축물 뭐에 비할 수 있냐면은 뭐로? 주물일까요? 종물일까요? 비교한다면 종물로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이거에 대치되는 게 뭐냐면 주된 건축물. 이건 주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꼭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물종물 할 때 예를 뭐를 들어줍니까? 민법에서 예를 들어줄 때 대표적인 거 주물종물 예를 들 때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그런 거 예를 들잖아요. 그죠? 들어봤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물종물만 얘기 들었는 거예요? 주물종물만 얘기 들었고 예는 안 들었어요? 종물은 독립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다 아니다 종물. 독립한 물건이죠. 하여튼간에 그렇다 치고 이럴 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부속 건축물이 주된 건물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주된 건축물이 부속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부속 건축물이 주된 건물을 위해서 쓰이겠죠? 부속 건축물이 주된 건물을 위해서 쓰이잖아요. 이런 걸 뭐냐면 부속 용도라고 불러요. 부속 용도. 부속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요.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대지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나눠져 있어야 돼요. 봅시다. 부속 건축물. 12번 44쪽에 12번 부속 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같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주된 건축물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쨌간에 분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속용도 누굴 위해 쓰이는 거니까 주된 건축물에서 부속용도로 쓰인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부속 건축물이라 부르는데 그럼 부속용도가 뭔데? 13번 거기 1번 설비, 대피, 위생 한마디로 대피소, 위생은 뭐냐면 화장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 그 다음에 밑에 사무실 작업하는데 집회 모이는데 뭐 창고, 주차장 밑에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이런 게 다 부속 용도고 이런 건물이 뭐가 되고 부속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식당도 타가소 같은 것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지하층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4번 지하층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하층은
이건 특순위. 지하층 특순위입니다. 이걸 그래서 기초강의에서 제가 그림까지 그래서 자세히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시 한번 그림 그려서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하층.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립니다. 근데 시마 강의할 땐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이제 두 번 그리니까 여기서 또 마지막 그림인데 지하층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상층입니다. 그죠? 당연히 지상. 요거는 분명히 지하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게 문제죠. 요거 지하냐, 지상층이냐, 반지하냐.